안녕하세요. 생애 처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약사예요.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준 남자친구는 회사원이고요. 제 남친과는 제가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골골대며 약을 타러 온 모습이 꽤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리도 약국을 들리는 거예요. 사소한 의약품을 하루에 하나씩 사가면서 말이에요. 보통 약국에 들르는 분들은 비상약도 한 번에 몰아서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의아하게 느껴졌죠. 하루는 전날 데일밴드를 사갔음에도 또 사기에 물었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어제 밴드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 아, 어제 사간 밴드가 표준형이더라고요. 혼합형도 필요해서 왔어요. 의약품을 종류별로 구비해 놓으면 편하죠. 그런데 매일 오시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필요한 걸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그게 겸사겸사 들르는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장장 두어 달을 남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국을 들렀어요. 그 사이 남친과 저는 꽤 친해졌고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6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정이라도 든 건지 막상 자주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괜히 더 생각나기도 하고 염려까지 되니 말이에요. 남친이 다시 약국을 찾아온 것은 딱 2주 만이었어요. 분홍 망고 튤립이 만개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죠. 저는 그런 남친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남친은 긴장이라도 한 건지 입을 옴쭉거리며 한참을 쭈뼛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친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남친은 불쑥 꽃다발을 제게 내밀고는 입을 열었어요. 저 이 꽃 드리려고 왔어요. 꽃말은 사랑의 시작이래요. 좋아합니다. 그의 사랑 고백이 어찌나 서툴던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매일 약국으로 찾아온 이유가 제게 첫눈에 반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무얼하든 제 생각이 그렇게도 났다고요. 저를 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친이 순수하게 느껴져 참 좋았어요. 우리는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함께했죠. 하지만 연애할 당시 양가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도 길어졌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처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 본 저를 무척이나 반겼어요. 어머, 아가씨가 다영이구나. 우리 아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한 이유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서다영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 정말 미인이세요. 우리는 첫 만남임에도 화기애애했어요. 남친이 외동이라 늘 딸이 있었으면 싶었다며 딸처럼 대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거기다 제 직업이 약사라는 걸 아셨을 땐 물개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영이 네 직업이 약사야? 웬일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나는 더 볼 것도 없다. 너는 결혼,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다영이를 마음에 쏙 들어할 줄 알았어. 예쁘지, 착하지, 똑똑하기까지 한데 싫어할 수가 없잖아. 그치, 엄마? 어머,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너보다 더 자식 삼고 싶다, 얘. 하지만 예비 시부모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지는 못했어요. 제 뜻이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던 제 부모님이 남친을 보더니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인생의 큰 결정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고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줬던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는 게 상처가 됐고 미웠어요. 하루는 화나는 마음에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며 따졌어요. 도대체 오빠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항상 내 선택이 우선이라더니 왜 결혼은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그 애는 말하는 투도 인상도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 딱 너 고생시킬 남자라고. 아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고생시킬 남자라니. 아빠가 오빠에 대해 뭘 알아요? 다영아,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아이인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니? 너와 그 아이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냥 나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때 저는 콩깍지였던 건지 사람 볼 줄 몰랐던 건지 제 부모님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어요. 남친도 결혼 승낙을 받겠다며 자주 우리 부모님과 대면했고요. 그러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참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없어선 안 될 사람이라니까? 이런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맞는 거냐고. 도다영,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세상에서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그렇게 모진 말까지 꼭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면 제발 내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요. 평생 그때 결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반대했던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응? 이렇게 제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은 늘 옳고 그렇기에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의 심중을 생각해보지 못했죠. 결국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더 두고 보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를 고생시킬 남자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후부터 저는 예비 시모와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정확히는 예비 시모가 이제 며느리나 다름없다며 딸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로망을 저와 함께 하려고 했었죠. 일이 바빴던 날엔 예비 시모를 만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시댁에 예쁨 받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 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예비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갔죠.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과 잘 지내주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시집 가기도 전부터 그런 것 같다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부모의 마음을 뒷전으로 한 채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예비시댁을 찾아갔고 예비 시모는 제 부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며 그제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야 물어보네. 사돈댁 직업은 어떻게 되니? 무슨 일 하셔? 저희 부모님은 환경미화원이세요. 아, 환경미화원? 두 분 다 말이야? 예비 시모는 제 부모의 직업을 듣고는 적잖게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확인하더군요. 제 부모 모두 같은 직종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바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급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묘하게 예비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전보다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려 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듯 느껴졌죠. 하루는 제가 예비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찾아뵙는다고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던 예비 시모였는데 그날은 저더러 유명 초밥집에 가 포장을 해오라더군요. 그때까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저녁으로 먹고 나온 쓰레기며 다른 쓰레기까지 바리바리 챙겨 나오더니 불쑥 제게 내미는 겁니다. 예, 네가 좀 나가는 김에 좀 가지고 나가렴.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셈 치는 거니 불만 없지? 아, 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 네 부모가 환경미화원이니까 너도 쓰레기는 잘 치우겠지. 저는 부모님 직업 운운하며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들려던 손을 내렸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빨리 받으라는 듯 쓰레기를 살짝 흔들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조차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마디 쏘았어요. 제 부모님 직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그럼 환경미화원이 아니라서 쓰레기를 잘 못 버리시나요? 어머, 얘,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부모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테니 교육을 잘 받았을 거란 의미였던 것 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어머님께서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시키고 싶으시면 오빠에게 부탁하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악스럽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말꼬리를 잡을 순 없어 제 손으로 버려두지 않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저는 예비시댁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의 직업을 알게 된 후로 확연히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 애써 외면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한 달쯤 앞두고 예비 시모와 큰 말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제게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례 때 신고 갈 구두가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관계도 정같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신발을 봤더니 비웃음을 띠고는 작게 수근거렸어요. 신발 선물의 의미가 도망이란 걸 알라나 몰라. 지금 우리더러 도망치라는 건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 튀어나왔네. 예비 시모의 말이 또렷이 들리지 않아 재차 물었지만 예비 시모는 혼잣말이라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기엔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참았죠. 그 탓에 잠깐 어색해진 틈을 타 예비 시모는 남친더러 잠깐 방으로 와보라며 불렀어요. 아직 예비 시부와는 단둘이 마주할 때 마냥 편하진 않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일어났는데 안방을 지나다 예비 시모와 남친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다영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다영이만 보고 이 결혼 밀어붙이라며. 이제 와서 그건 왜 묻는 건데? 아유, 그러게 말이다. 왜 걔네 부모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폼나는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왜? 엄마도 평범하게 식당 운영하잖아. 뭐가 마음에 걸려 이러는데? 얘는 비교할 걸로 비교를 해야지. 남이 버린 쓰레기는 주워가는 직업이랑 비교하면 되니? 생각만 해도 더럽고 냄새 나잖아. 저는 마지막 말을 듣고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 탓에 방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화를 쏟아냈네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지금 저 얘기가 뭐라고 듣고 있는 건데? 얘가 너 지금 우리 얘기 엿들었니? 제 부모 뒷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시던가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빼꼼히 열어놓고 이런 주접 같은 대화나 하고 계시던 거 아니세요? 소다영, 너 지금 주접 같다고 했어? 말 가려해. 가족들 사이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할 줄 알아? 가족들 사이가 내 부모 직업 운운하며 뒤에서 결혼을 하니 많이 이런 대화를 해? 어머님, 제 부모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야, 소다영, 너 정말? 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어머님, 그동안 눈치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가 죄송하네요. 그냥 어머님 수순에 맞는 처가 다시 알아보세요. 내 결혼 때문에 내 부모가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해 치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더 말씨름했다가는 일이라도 치를까봐 그 길로 예비 시댁을 나왔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남친의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집 앞으로 남친이 찾아왔을 때마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만 무시해서 될 게 아니었더군요. 제가 가진 약사라는 직업이 예비 시모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패였던 건지 예비 시모가 직접 나서서 저와 대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으로 말이죠. 약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하긴 동네 병원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약국인데 커봤자지. 어머님께서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뻔뻔하기는 정말 몰라 묻는 거니? 예비 시모의 어투에서 한바탕 소란이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약국의 주인이자 대표 약사인 사장님이 쉬는 날이라 밉보일 일은 덜했다는 거였죠. 거기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 예비 시모를 응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여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예비 시모는 역시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한다고 느꼈는지 손님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말을 걸어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짜증나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 말고 나는 채도 안 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이 계시니 저와 대화가 필요해 오신 거라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나더러 기다리라고 했어? 넌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니? 아니면 대놓고 날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너 그 난리를 치고 가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예비 시모는 내 말을 곡해하며 얼굴을 팍 구겼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누르며 손님의 약을 지어야 해 조제실로 들어가야 하니 기다려달라 부탁드린 거라고 차근히 설명한 뒤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어찌나 꿍얼꿍얼댔는지 몰라요. 예비 시모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약을 타가실 때 오늘따라 유독 소란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이 내비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애써 삼키며 약국까지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또야말로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무시를 해대니? 막말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는 거요? 상대편 부모의 직업을 살피고 고민해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뿐이야. 네가 정말 결혼하길 원한다면 나를 설득하려 했어야지. 그렇게 화를 내고 휘행하니 가면 되겠니? 넌 네 부모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제 부모님의 직업이 결혼에 큰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그날이 떠올라 다시 우라가 치밀었어요. 거기다 제 행실을 지적하며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듯 저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어요. 결국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님 없는 틈을 타 목소리를 높였네요. 제 행실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자기 부모 흉을 보는 사람 앞에서 속 좋게 웃는 사람도 있나요? 반대로 제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신 걸 그깟 동네 장사나 한다며 업신여기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동네 장사? 너 지금 말 다 했니?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부모 직업 마냥 너도 그렇게 싼티 내고 다니는 애였니? 응?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일로 더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야, 너 정말 내가 우습냐? 나 네 시험이 될 사람이야.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언성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손님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고 예비 시모는 뭐가 그리 분한지 손님에게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내가 저 약사 시모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며칠 전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겠어요. 결혼하면 이 드센 것한테
나나 내 아들이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저 요망한 것을 내가 품어줄래도 저렇게 나를 세우니. 아, 그러시구나.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제 험담까지 얹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당장 돌아가라 등 떠밀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내게 버럭 소리치며 성을 부렸죠. 이것이 정말 대화 좀 하자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리 매정하게 사람을 쫓아?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나 받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아, 제가 일 끝나면 곧장 연락 드릴게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사적으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적으로 시간을 빼 대우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차근히 설명하며 예비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일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죠. 네,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제가 말을 얹을수록 더 흥분해서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제게 난리쳤어요. 그 바람에 약국에 들렀던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카운터까지 들어와 저를 끌어내더니 제 가운을 잡아주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때마침 위층에 있는 병원 식구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비 시모에게 머리채라도 잡혔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 나붓기는 중에 건물과 연결된 약국 후문으로 병원 식구들이 지나간 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